완전히 옛날. 예, 초창기 얼굴 안 나올 때. 지금 얼굴 안 나옵니다. 우리 뒤통수만 나옵니다. 원래 저희가 뭐 아이돌도 아닌데 잘생긴 남자들 20대 꽃미남이면 모를까.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꽃미남이든 아니든 얼굴 안 보여주는 게 예의 아닌가요? 아름다운 여성이 모를까. 근 1년을 얼굴 한 번도 안 보이고. 그렇죠. 나섰죠, 거의. 뒤통수만. 네. 뒤통수, 옆통수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김정민입니다. 어디 보고 인사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냥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프리스타일. 어떻게 스타일.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딱 보니까 2016년 10월 맞아요. 딱 이맘때 시작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아반떼 AD 네. 차주 협찬차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5년째 어떻게 김드라로 지금 눌러 앉아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뭐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자동차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좋아하는 자동차니까 동영상, 그것도 우리 생각도 아니야 그게. 네. 듣고 있나? 하여튼 뭐 원래 3명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네네. 한 명이 빠지면서 저와 김도라 둘이서 이제 뭉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동영상 전혀 몰랐고요. 그렇죠. 찍을 줄만 알았지, 뭐 그전에는 뭐 캠코더 같은 거 가지고 찍고 TV에 연결해서 보는 것만 알았지, 뭐 편집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한심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 30분 정도 멘탈이 털려 있다가 검색을 하자. 그래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고, 편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막 얻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르고 붙이고. 기억나요. 잘라서 붙이는 게 힘들어서 네. 5분 이야기 하다가 아니 실수했다 그러면 다시. 5분 다시. 다시. 거의 20분을 다시 한 적이. 네, 네. 3번 다시 한 적이. 그거 원큐예요 그거. 네. 말하자면은 원테이크. 원테이크. 야, 근데 그게 잘해서 원테이크가 아니라 편집을 못하니까 원테이크. 이걸 누가 자를 거야?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자르고 붙이는 거는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지. 본드로 붙이거나. 또 예전에 그 시네마 천국에서처럼 필름을 잘라서 붙이는 거면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디지털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죠. 그리고 검색을 하고 음악을 붙이는 순간, 사운드를 붙이는 순간 저와 김두라는 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자막을 붙이는 순간 와 이것도 할 줄 알아.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PD가 들어오게 되고, PD들은 자꾸 출연자의 얼굴을 그렇게요. 보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습관인가 봐요. 얼굴, 사람을 찍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면에 얼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PD가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뭐 희한한 것도 하고. 근데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구독, 좋아요, 뭐 조회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자동차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닌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지식 가지고 이게 될까? 이거 뭐 전문가들 많을 텐데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 유튜브 기반으로 또 미디어 기반으로 자동차를 가공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문성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유튜브 시장에 안 들어오신 거죠.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은 차를 만들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 하고 계시고, 수학을 양성하시거나 본인 업에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관계없는 분들이 뉴미디어가 잘 된다더라 해서 뭘 할까 하다가 자동차 이거 괜찮겠네 하고 들어온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해야 될 분은 다른 일을 이미 하고 계시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될 때는 뭔가 전문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공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현업에 계시고, 또 엔지니어 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분들이 유튜브에 못 나오시는 이유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밀 서약을 하세요. 회사에 속해 있으면 회사의 기밀을 누출하면 안 돼요. 함부로 네.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뭐 잘못될 수 있죠. 그러면 해고 사유기도 하고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니까 절대로. 그래서 아예 서약서를 써요. 그 고용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중요한 부서 같은 경우나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유사 관련 업계에 다시 재취업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BMW 디자인 혁명을 했던 크리스 뱅글이 회사 그만두고서 어디 들어갔냐면 삼성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 노트북 시리즈를 전부 BMW 네이밍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시리즈 5, 뭐 시리즈 7, 뭐 시리즈 9. 네, 그래서 뭐 좀 신선한 바람을 좀 불어넣는가 했는데 얼마 안 다니고 또 그만두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일도 바빠요. 그렇죠. 너무 바빠. 예를 들어서 지금 GV60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개발 끝났지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 이래. 왜냐면 이미 6개월 전에 개발 종료하고 지금은 다른 거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뭐 GV90이나 아니면 뭐 G90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GV60을 물어봐? 야, 그거 너무 오래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잘 모르겠는데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진짜 모르나 보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잘 모르겠는데요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 네, 맞아요. 이 말이에요. 네. 그거 내가 선영할 때 어떤 미분으로 어떻게 공식을 구했는지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 이 말이지. 지식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은 정확한 그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그분들이 중요하거든. 그 값이 잘못 숫자가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전혀 다른 값이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개념이 같아도 그 숫자가 좀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안다 뭐 이거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죠, 보통.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문 용어를 쓰는 거고,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리차드 파인만 교수 인터뷰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력, 자석은 왜 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을 했어. 그리고 굉장히 쉬운 질문 같은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중력과 자기력, 전자력을 어떻게 구분을 시켜줘야 되나? 원자의 그 전자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렇죠. 핵부터 시작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 교수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을 속이는 거고, 속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학자로서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싶은지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진다. 그리고 전공 잘하면 보다 깊은 얘기, 자기력과 중력의 상관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냥 물리법칙이 그렇습니다 라고 밖에는 얘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할 때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엔지니어가 뭐 이래?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피드백은 동일하니까 얘기하기를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계를 치는 게 그거예요. 잘 몰라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엔지니어도 모른대. 이야, 어디 가니까 유튜버가 그냥 다 알던데 엔지니어는 그것도 모르고, 야, 진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이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소통이 어려움. 그리고 어렵게 설명하는 게 진짜 전문가예요. 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유 잘 들고 쉽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자기 개발 강사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지식을 추구해야 될 때의 그 개념을 잘못 자꾸 전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촌철살인을 해야 그게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전문가의 세계는요, 파면 엄청납니다. 그 깊이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건 많이 알기 때문이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논란이 없어져요. 그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문가인데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개념만 애둘러 설명을 하거나, 두 번째는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얘기들이 다 쉬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문가가 더 깊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는데 깊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 진짜 전문가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셔야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거는, 특히 지오메트리라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대수학이고, 또 링크들이 다 곡선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는 선회를 하잖아요. 선회가 원이나 곡면을 구하는 게 다 미분적분인데, 이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내는 필수 수학의 개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의 수학은 보통은 어떤 하나 질량차를 점 질량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퀴가 4개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수식을 통해서 나온 값이고, 이걸 이제 지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람 못하죠. 컴퓨터에서 네. 시뮬레이션으로 수백 수천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엔지니어도 그래서 개발 기간이 끝나면 데이터를 안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머릿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는 조합을 경험자들,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고 요거를 계속 수정보완해서 값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문가들, 설계자들이 눈으로 보고 대충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열어서 값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요걸 계측기를 통해서 그 미세한 차이를 계측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성형을 한 건데요 라는 대답이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2차 방정식도 이해를 못하는,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해석을 한다는 게, 이거는 진짜 엄청난 코미디인 거고. 딱 보고, 네. 암이 너무 짧아.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그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강사가 네. 몇 마디 이렇게 문장은 잘 외워서 발음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배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만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야. 네. 실제로 프리토킹이 안 돼. 네이티브 스피커랑 회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한테 영어 계속 배울 거냔 말이지. 피아노 한 소절은 기가 막히게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한테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고 전공을 치라 그랬는데 못 쳐. 나중에 보니까 악보를 볼 줄 몰라. 딱 그거. 그 부분만 외운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피아노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거예요. 강사한테 피아노를 배우겠어요. 그 다음에 무술을 배우러 갔어요. 격투기를. 근데 평범한 성인조차 제대로 제압을 못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막 이렇게 붕붕 펀치를 날리면서 속칭 말하는 개싸움을 하고 있어. 그 장면을 봤단 말이야. 1장, 2장, 3장까지는 네. 하는데, 네. 실제로 실전에서 주먹이 날라오면 그걸 못 피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평가하는 사람이 왜 운전을 잘해야 되냐면, 스티어의 특성을 모르고 이걸 조절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언더스티어가 발생했는데 이걸 제어를 못해요. 특히 오버. 그렇죠. 오버가 났을 때는 카운터 스티어의 양을 통해서, 타이밍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든 게 교차되는 리버스 스티어 같은 거. 언더에서 바로 오버가 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레이서만큼 잘할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자동차의 거동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얘가 조금만 더 가면 한계점에서 중심을 잃겠구나, 미끄러지겠구나, 아니면은 이 정도 미끄러지면 요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요 정도는 알아야 거동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걸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은 피아노 제대로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 강의하는 거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가르치는 거고, 근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이 무술 가르치는 게 똑같아요. 중국에 무술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래요? 많아요. 슈샤오동이 그래 유명하잖아요. 가짜 무술 사기꾼 감별사. 아,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네. 걸러내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은 이 법치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못 말려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정확하게 지식을 다룰 수 있건 없든 자기가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그렇죠. 둘 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는요, 많이 타본다고, 많이 경험해 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공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학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리뷰할 수, 그건 아니지. 왜? 차라리 공학을 모르거나, 이렇게 운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기량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죠. 자기가 아는 네. 부분만 코멘트를 하면 되잖아요. 디자인, 옵션, 가격 대비 성능, 또 선호도, 그리고 또 뭐 히스토리, 할 게 너무 많아. 자동차가 부품이 몇 가지인데 꼭 공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고속 안정감, 선해성, 뭐 지오메트리 이런 거 판단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러면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뭐 거동이 어쩌네 하는 게 조금 그게 관심이 집중되신 분들이 숫자가 더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오토기어 조회수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토기어 조회수가 저희는 이제 자동차의 본질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뭐 히스토리 하나를 하더라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서부터 끝까지 잘 몰라도 되는 것들, 알아도 별 도움 안 되는 것들을 다루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위라고 놓고 보면 오토기어에서 다루는 정보들은 10에서 한 24위 그 정도에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하시면 좋아요.